안녕하세요. 골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경수입니다. 지금부터 골프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골프 경기 방법 중에 스트로크 플레이로 스크린 골프장에 와서 직접 플레이하는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해했던 골프 클럽의 특성이라든지 제 거리 기준에 맞춰서 어떤 클럽을 몇 미터 남았을 때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었던 골프 경기 방법 중 스트로크 플레이가 타수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영상 촬영하는데 특별한 이제 능력이 많지 않아가지고 중간중간 편집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냥 다이렉트로 쭉 이어서 촬영해서 9홀 또는 18홀 정도의 영상을 분량을 보고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쳐볼 골프장은요, 저쪽 왼쪽 끝에 보시게 되면 이 골프장 이름은 정확하게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골프장 중에 하나를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엠스클럽 우석이라는 골프장이고요. 그리고 1번 홀은 파4홀이고요. 파4홀. 그리고 나서 1번 홀에 제가 지금 포트티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1번 홀 파4홀의 거리는 294.8m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1번 우드 드라이버라는 클럽을 가지고 이쪽에 나와 있는 티에다 공을 올려놓고 티샷을 하는 것부터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가 좀 전에 티샷을 했던 공이 약간의 내리막이 존재를 해가지고 드라이버 거리는 한 265m 정도가 날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저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그린의 지형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평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르막, 그리고 파란색으로 색깔이 진해질수록 내리막, 낮은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을 보시게 되면 우측에 언덕이 조금 있는 걸로 보이고요. 피는 홀컵은 그린의 정중앙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은 지금 벙커에 놓여져 있는데, 실제로 코스에 나가게 될 경우에 벙커라는 것은 모래를 채워 놓은 임의의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프 코스는 크게 제가 좀 전에 티샷을 했던 티인 구역,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코스 안에 있는 모든 구역을 일반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제가 놓여져 있는 벙커는 그냥 말 그대로 벙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따 그린에 올라갔을 구역은 퍼팅 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플레이를 했을 때는 이쪽에 이제 벙커에 맞춰서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얀색 부분 위에다가 공을 올려놓게 되면 레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클럽을 오르막이 거리는 45m이긴 하지만 3m 정도의 오르막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핀보다 약간 오른쪽을 보고 공을 살짝 뛰어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용할 클럽은 피칭 웨지라는 클럽을 사용을 해서 어프로치 하는 형태로 공을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프로치가 생각보다 한 3m 정도 길게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퍼팅 그린에 올라오게 되면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그린 위에서 사용하는 퍼터라는 클럽을 가지고 퍼터를 하게 될 건데, 지금 이제 이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캐디라고 하죠. 실제 코스에 나가면 캐디가 이런 코스를 퍼팅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세컨 지점에서 어느 정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곤 하는데, 캐디가 생각했을 때는 좌측으로 한 컵 반 정도 거리를
보고 치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오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을 위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겠지만 위쪽과 그리고 앞쪽에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제가 치는 공의 방향 그리고 스피드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펫은 파4홀에서 제가 티샷을 하고 세컨샷은 이제 거리가 많이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샷만에 그린 위에 올라왔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파4에서 2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만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세 번째 퍼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파4에서 기준 타수보다 한 타가 적은 경우에 골프 경기 방법 중에서 용어가 버디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샷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버디 펫입니다. 이게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버디가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게 빠지게 되면 실제로 코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스크린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1.5m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서 1.5m 안에 짧은 거리를 남겨두게 되면 제가 실제로 퍼터를 하지 않아도 볼이 홀컵에 집어 넣었다고 인식을 해서 다음 타수까지 계산을 해줘서 아마 퍼터가 빠지게 되면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컨시드 일반인들은 많이 OK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컨시드를 받아가지고 아마 8호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디 펫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홀컵을 맞고 좀 거리가 세게 지나가가지고 빠져가지고 이번 홀은 8호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병수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여기는 446m 거리에 파5홀입니다. 슬라이스 바람 타면 오른쪽으로 휘어질 것 같아요. 네, 이제 2번 홀에 왔습니다. 2번 홀 같은 경우는 파5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쪽 왼쪽 끝에 보시게 되면 파5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거리는 아까 파4홀보다 거의 한 150m 가까이 늘어난 446.4m로 이루어진 파5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미니맵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저 위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바람의 풍속과 방향을 설명해 주는 건데 지금은 한 오른쪽 동쪽 방향으로 한 6.911m/s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고 코스는 전체적으로 왼쪽은 빨간색 선이 쳐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스의 경계를 나타내는 아웃 오브 바운즈 하얀 말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 저쪽에 돌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빨간 말뚝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뭐 해저드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2019년에 바뀐 룰에 의하면 페널티 에어리어, 페널티 구역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티샷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바람이 불고 있어서 코스에 약간 왼쪽 편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이스! 네, 정타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이제 제가 샷했던 클럽 헤드가 들어오는 구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게 되고 이 좀 전에 그림에서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궤도가 다운스윙에서 내려올 때는 클럽 패스가 이렇게 공 뒷부분에서 안쪽에서부터 진입을 해가지고 히팅을 하고 나서 다시 쭉 스트레이트성으로 가다가 약간 안쪽으로 릴리즈 돼서 나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티샷을 좀 전에 오르막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240m 정도 제가 보내는 평균 거리를 보냈는데요. 이제 파5에서 세컨 남은 거리는 저쪽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실제 거리는 198.4m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높이가 21.5m가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가 실제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지형이 이렇게 오르막 지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르막 지형이게 되면 제가 그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이 떨어져서 가게 되는데 조금 더 오르막일 때는
공이 오르막 지점에 캐리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런이 거의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지에서 거리를 측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클럽을 길게 보고 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0m 정도 보내는 클럽을 가지고, 왜냐하면 핀 우측이나 조금 길었을 경우에는 다음 서드샷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세컨샷은 핀 왼쪽을 한번 보고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이 유틸리티 한 200m 정도 보내는 클럽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세컨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바람은 슬라이스 바람이 좀, 슬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측으로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슬라이스 바람이 좀 불고 있어가지고 방향을 약간 더 왼쪽으로 조정한 후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르막이라서 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덜 나갔죠. 188m 정도 나갔는데 제가 의도했던 방향보다는 살짝 더 공이 왼쪽으로, 클럽 헤드가 닫혀서 맞는 바람에 제가 의도했던 방향보다는 살짝 왼쪽으로 공이 치우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코스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구역에서도 보게 되면 잔디를 볼이 이쁘게 올려 놓아질 수 있도록 짧게 깎은 구역을 페어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잔디를 길러놓은 구역을 러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쪽에 보면 러프에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갔을 때는 이렇게 잔디를 깎아놓지 않은 이런 러프 쪽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Ready. 플레이를 해야 러프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서드샷의 남은 거리는 제가 이제 파5홀에서 세 번째 샷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번 홀에서 세컨샷을 했던 거리와 거의 비슷한 거리가 현재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린의 미니맵을 보시게 되면 짧은 거리에서는 방향은 크게 좌우를 하지 않고 핀이 있는 지점보다 뒤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빨간색이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뒤쪽이 높은 경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밑에 오른쪽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밑 같은 경우는 내리막, 그러니까 낮은 데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홀에서는 1번 홀과 마찬가지로 이 피칭 웨지를 가지고 하프 스윙 정도로 해서 공을 굴려서 홀컵 쪽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왼쪽을 가주고요. 어프로치 샷으로 45m 정도를 생각하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샷이에요. 네, 45m 정도로 바로 쳤는데 거리는 한 43.5m 정도 나갔으면 했지만, 안타깝게도 핀보다 약간 지나오면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오르막 지형에 볼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남아있는 이제 파5에서 네 번째 샷을 하게 되는데, 파5는 기준 타수가 5타기 때문에 기준 타수보다 한 타를 적은 걸로 홀아웃을 하게 되면 버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첫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디 펫을 다시 남겨두고 있는데요. 남은 거리는 한 2.6m 정도 되지만 저쪽에 오른쪽 밑에 보면 높이가 한 10cm 정도가 제가 서 있는 지점보다 홀컵이 있는 지점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갑을 벗고 퍼터를 아마 거의 한 1m 정도, 캐디는 좌측으로 한 2컵 정도를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번에는 버디를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한 1m 정도만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이번 홀에도 버디 펫이 조금 이번에는 짧아가지고 네 번째 샷이 홀컵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섯 번째 샷만에 이제 컨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파5홀에서 다섯 번째 샷이 들어간 걸로 인정이 돼서 이번 홀도 파로 왼쪽으로 홀아웃을 하게 펴질 수 됐습니다.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3번 홀에 와 있는데요. 3번 홀 같은 경우는 지금 파3 홀입니다. 파3 홀은 통상적으로 한 200야드 이내, 한 180m 안쪽에 있는 홀을 파3 홀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골프의 2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거리가 162m 정도 되고 제가 이렇게 티샷을 하는 구간부터 홀컵이 공이 떨어지는 홀컵의 위치는 높이가 한 6m 정도 낮은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지에서 티샷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리막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캐리로 떨어져서 구름이 조금 더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보다 평지를 기준으로 조금 더 캐리가 더 날아가기 때문에 클럽을 살짝 짧게 잡고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을 보시게 되면 바람은 약간 전체적으로 훅바람, 왼쪽으로 부는 바람은 훅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왼쪽으로 7m/s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골프 코스에서는 한 5m/s 정도의 바람의 한 클럽, 한 클럽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 10m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우측에서 왼쪽으로 한 클럽 반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맞바람성의 홀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한 160m를 보고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제가 160m를 편하게 칠 수 있는 6번 아이언을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오른쪽을 여유 있게 보고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6번 아이언을 가지고 이제 파3 홀을 공략을 했는데 생각보다 임팩트가 조금 더 잘 나와가지고 생각보다는 홀컵을 조금 지나갔고 역시 훅바람, 왼쪽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공은 홀컵보다 왼쪽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파3 홀에서 첫 번째 샷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샷을 한번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샷 같은 경우는 파3 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파3 홀 같은 경우는 기준 타수가 3타인 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샷을 하게 되면 기준 타수보다 한 타 적은 샷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번 홀은 2번 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홀도 버디 펫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한 10.8m 정도 되지만 높이를 보시게 되면 약간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0.2m라고 되어 있는데 한 20cm 정도 홀컵의 위치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리막 퍼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가 추천을 하는 것은 좌측으로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쪽에 이렇게 경사가 흘러내려가는 모양이 실제로 그쪽의 경사가 지형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빗살처럼 흘러내리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뮬레이터 상에서. 그래서 왼쪽을 조금 여유있게 보고 한 8m 정도를 계산을 해서 퍼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Concede. 파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이번에 치실 홀은 274m 거리의 파4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캐디가 4번 홀에 왔다. 그리고 어떤 파4, 파3, 파5 홀이다. 그 다음에 바람을 감안해서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좀 전에 파3 홀 같은 경우도 제가 퍼트를 했는데 퍼트가 생각보다 조금 길었고 그리고 방향도 제가 생각보다 왼쪽을 조금 많이 보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홀컵을 맞추지도 못하고 조금 지나가서
이 컨시드 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OK 존 안에 1.5m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세 번째 퍼트는 하지 않아도 넣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파3 홀, 3번 홀도 파로 지금 홀아웃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한 260, 75m 정도 되는데 바람이 보니까 뒷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뒷바람이 북동쪽으로 한 7.28m/s 정도 불고 있지만 실제로 공이 떨어질 지점을 보면 오른쪽에 지금 아웃 오브 바운즈 아까 얘기했던 하얀 말뚝 이거에 대한 계산법은 제가 오비가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코스가 매우 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 안에 떨어지지 못하게 되면 이쪽 원래 제가 쳤던 구역에서 다시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티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슬라이스 우측 바람이 불고 있어서 생각보다 왼쪽으로 조금 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정수님 수요일 차례입니다. 파4이긴 했지만 아까 티샷 할 때 보셨겠지만 274m의 매우 짧은 홀이었기 때문에 제가 티샷이 한 250m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4긴 하지만 세컨샷이 거의 한 20m도 안 되는 매우 짧은 거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볼은 아까 얘기했던 페어웨이가 아닌 러프 쪽에 지금 놓여져 있고요. 이런 거리에 남았을 때는 저는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클럽의 특성 중에 한 58도 정도 풀샷을 했을 때 한 80m 정도 보내는 클럽이라고 했는데 이 클럽을 가지고 어프로치 짧은 거리 전 한 25m는 58도 클럽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아마 한 허리 높이쯤 들었다가 클럽을 자연스럽게 릴리스를 해주게 되면 한 20m 정도 지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볼은 러프 지역에 놔주고 오르막이 약간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캐리로 20m 정도로 공략한다고 생각을 하고 클럽을 지면에 내려놓고 무릎쯤 높이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굿샷. 네, 어프로치가 조금 짧긴 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근접하게 홀컵 옆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어프로치를 했을 때도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스윙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면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실제로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손목을 가지고 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어프로치도 마찬가지고 풀스윙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백스윙을 몸통을 이용해서 빼고 다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몸을 회전을 시켜주는 동작이 어프로치도 마찬가지고 하프스윙, 그 다음에 풀스윙, 아이언, 드라이버, 뭐 우드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1.5m에 거의 평지고 좌측 끝을 캐디가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놓쳤던 버디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린 위에서 공을 굴리는 대부분 이제 수많은 연습과 그리고 감에 의해서 이 퍼트 거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퍼트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손을 위쪽에 잡고 왼손을 밑에 내린 이 크로스핸드 그립, 옆그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른쪽 손목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옆그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 중에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여자 골퍼 중에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박인비 선수도 이런 옆그립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리의 느낌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좌우로 반복을 해주는 건데 이 볼을 때릴 때 이 퍼터 헤드가 지나가는 클럽 스피드를 가지고 거리를 대부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때리는 퍼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를 만들어서 이 리듬에 의해서 거리를 맞추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퍼터를 때리는 쪽으로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한 1m 정도로 칠 때는 이 정도 빼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고, 뭐 10m는 이 정도, 이게 예를 들어 20m는 더 크게 이렇게 빼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1m 머리컷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네. 2번 홀 같은 경우는 파4가 매우 짧은 홀이었기 때문에 티샷 공략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샷 어프로치도 홀컵 옆에 여기는 잘 붙였죠. 280m 거리에 파4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그리고 나서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져서 4홀 만에 기준 타수보다 파4에서 세 번째 만에 홀아웃을 해가지고 버디라는 스코어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4홀 동안 1번 홀 파, 2번 홀 파, 3번 홀 파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0인 스코어, 이분인 스코어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파 4번 홀, 파4홀에서 기준 타수보다 한 타를 적게 버디를 기록하면서 홀아웃을 했기 때문에 저의 스코어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9위 마이너스 8은 이쪽 뭐 제가 지금 자주 오는 매장 대회에 코스를 하나 열어놨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전체 뭐 순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5번 홀 같은 경우는 지금 파4홀인데요.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280m 정도 되는 파4홀인데 지금 보게 되면 저는 드라이버를 한 240m 정도 플레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저쪽 오른쪽에 있는 코스의 전체적인 이 홀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 있는데 이 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공이 한 240m 정도 떨어진다고 했을 때 홀이 이쪽에 떨어져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홀의 폭이 매우 좋습니다.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 클럽의 특성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출발했을 때 발사각이 이렇게 보면 조금 잘 보이시겠네요. 0도가 아니라 좌로 1도, 2도, 2도, 3도 이렇게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많은 거리를 나가게 됐을 때 훨씬 더 공이 떨어지는 랜딩의 에리어 그쪽에서는 편차가 조금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공략했을 때는 저는 드라이버를 치게 되면 저쪽에 있는 저 좁은 구역에 공을 떨어뜨릴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짧은 홀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가지 않고요. 한 7번 아이언 정도로 150m만 보내고 나서 다시 또 세컨샷에서 그 정도 거리를 한번 공략해보는 코스 공략법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조심하세요. 한 이쯤 내려왔을 때 140m쯤 돼 보이네요. 그러면 7번 아이언보다도 더 짧은 한 8번 아이언 정도를 가지고 왼쪽 앞바람성 훅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8번 아이언을 가지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수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제가 평상시에 8번 아이언을 가지고 바람 없는 평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0에서 145m 정도를 편하게 그냥 풀스윙으로 치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앞바람성 바람이 불고 있어가지고 거리는 한 135m 정도로 지금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4홀에서 제가 135m를 보내고 지금 남아있는 거리는 실제 거리는 148m지만 아까 오르막 내리막을 설명드렸다시피 오르막의 높이가 한 6.8m 정도 높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지금 약간 남서풍으로 6.81m/s면 한 클럽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홀에서는 한 160m 정도를 보고 한 6번 아이언 정도로 공략을 한번 세컨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왼쪽 바람, 훅바람이 살짝 불고 있기 때문에 볼 핀보다 약간 우측을 봐주고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르막에 좌측으로 2클럽 정도 갔습니다. 앞바람이 좀 불다 보니까 원래 제가 치는 6번 아이언 풀스윙의 거리보다 약간 짧게 나가게 됐죠. 한 144m 정도 나가게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정타가 맞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윙을 했을 때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스윙에 여러분들이 그 첫 주에 제가 올려드린 에이미조 영상을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셋업을 한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파인 앵글, 제가 각도로 잡고 있는 이 척추의 각도를 스윙이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백스윙, 다운스윙 유지를 해주는 게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일관성을 높여주는 동작입니다. 근데 다운스윙을 하는 구간에서 제가 이렇게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내려오는 구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무릎이 펴진다든가 상체가 이렇게 들리게 되면 공과 저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정확하게 맞추질 못하고 클럽 헤드가 이렇게 떨어져서 공의 윗부분으로 이렇게 파고 들었어야 했지만 몸이 상체가 들리다 보니까 클럽 헤드가 공의 약간 윗부분만 건드리고 지나간 타핑성 볼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핑성 볼이 나오게 되면 탄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구름이 더 많아지긴 하는데 오르막이라서 조금 덜 굴러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파4에서 지금 세 번째 샷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버디 펫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리는 한 10.6m이긴 한데 오르막이 한 1.4m, 0.14m 정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거리를 더 보고 쳐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그 퍼팅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물결이 쭉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실제로 코스에 갔을 때 왼쪽이 경사가 조금 더 높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조금 여유 있게 보고 버디보다는 컨시리드 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퍼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세게 지나갔네요. 네. 정대수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풀컵 바로 보실게요. 임팩하는 순간에 볼이 나가는 스피드를 측정을 해서 시뮬레이터는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원래 한 12m 정도를 보고 치려고 했었는데 제 스트로크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항상 일관되게 스트로크를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15m 정도의 거리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컵을 지나서 다시 남은 거리가 3m 정도 남은 네 번째 샷, 퍼터로 하게 되면 네 번째 샷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4이기 때문에 파4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펫은 거의 퍼팅 라인이 좌우가 동일한 평지성, 똑바로 치게 되면 파를 기록할 수 있는 홀입니다. 혹시라도 이게 빠지게 되면 네 번째 퍼티 실패를 하고 다섯 번째 펫이 들어가는 걸로 컨시드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파4에서 기존 타수보다 한 타를 더 치게 되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보기를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파4는 3m짜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Nice par. 네, 다행히 잘 들어가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홀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수님 수행할 네. 차례입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진 357m 거리의 파4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네, 좀 전에 캐디가 얘기했다시피 이 홀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진, 골프 코스에서는 보통 도그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좌측 도그렉이면 왼쪽으로 휘어진 홀, 그 다음에 우측 도그렉이면 오른쪽으로 휘어진 홀을 얘기를 하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진 우측 도굴의 폴이고 바람도 약간 북동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오르막 경사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 거리는 356.6m 자리에서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오른쪽에 보이게 되는 물 같은 걸 건너가서 랜딩 에어리어가 떨어지게 되면 그쪽에서 세컨샷을 한 100에서 120m 정도에서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홀은 다시 드라이버를 가지고 한 240m 정도를 칠 수 있도록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수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네, 이 홀 같은 경우는 제 공이 이 앞에 보이시는 물에 빠진 걸로 이제 시뮬레이터가 계산을 했습니다. 티샷이 정확하게 맞질 않아가지고 임팩 했을 때 제가 저번 주에 스위스팟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위스팟에 맞지 않고 제 느낌으로 약간 더 우측 윗부분에 맞다 보니까 공이 클럽 페이스가 약간 열려서 맞게 되고 헤드가 열어지다 보니까 거리에 손실을 받고 스위스팟에 안 맞다 보니까 비거리가 짧아져서 저기 부분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까 시뮬레이터에서는 해저드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식 공식 명칭은 페널티 에어리어에 볼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에어리어에 볼이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향후에 혹시라도 그 비대면 수업이 좀 길어지게 되면 룰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페널티 에어리어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구제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티샷을 했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칠 수가 있고 이렇게 빨간 말뚝이 꽂혀 있는 구역에서는 볼이 최종적으로 들어간 지점을 찾아가지고 좌측 또는 우측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긴 클럽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찾아서 그쪽에 볼을 무릎 높이에서 드랍을 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공은 이 코스를 보시게 되면 코스의 어느 부분도 닿지 못하고 일반 구역의 코스의 어느 지점을 날아가지 못하고 다이렉트로 그냥 이쪽 페널티 에어리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서서 공을 친 지점과 저 핀과 일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제일 가까운 구제 지점이 지금 현재 볼이 놓여진 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널티 구역에 볼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의 벌타를 받게 되고 지금 현재 파4홀에서 세 번째 샷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샷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직후방상으로 거리에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현재 한 272m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도 한 3.5m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270m를 올라갈 수 있는 클럽은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드라이버가 T에다 올려놓고 쳤을 때 한 240m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클럽을 좀 짧은 클럽을 잡아서 한번 레이업을 해서 다시 네 번째 샷으로 그린에 올리는 공략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거리를 180m 정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네 번째 샷을 한 100m 정도 남겨두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m 정도 보낼 수 있는 클럽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저는 한 4번 아이언 정도를 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깔끔한 4번 아이언샷이 나와가지고 제가 예측했던 대로 한 180m 조금 넘게 거리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저는 네 번째 샷을 파4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은 거리는 한 89m가 남았지만 높이가 8.3m가 높기 때문에 거의 한 100m 가까이를 보고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웨지 중에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약간 50도 정도의 클럽을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정병수님 퍼팅할 네, 차례입니다. 조금 거리가 남아 있었긴 했지만 좋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리듬이 무너져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운스윙 했을 때 임팩 순간에 이 척추의 축이 무너지면서 약간 웨지 샷이 또 탑핑성으로 공의 윗부분을 건드려서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형성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전혀 정확하게 샷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임팩 순간에 이렇게 클럽을 놔버리는 보상 동작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탑4홀인데 네 번째 만에 4온으로 그린 위에 올라와 오게 되었고 지금 현재 5번째 샷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리가 거의 한 10m 가까이 거리가 남아있고 퍼팅 라인을 보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경사가 흐르고 있으며 내리막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너스 0.3m이기 때문에 매우 30cm면 10m 거리에서 매우 내리막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퍼트는 5번째 기존 타수보다 한 타를 더 친 타수이기 때문에 보기 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펫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 홀이 보기로 플레이가 되는 거고 혹시라도 빠져서 컨시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 타수보다 2타를 더 친 더블 보기로 홀아웃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실제로 거리는 한 5m, 6m 정도만 보고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우 아깝게 빠지면서 컨시드를 받아서 더블 보기로 홀아웃을 하게 됐습니다. 정병수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휘어진 438m 거리의 파5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제가 6번 홀에서 지금 더블 보기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아까 5번 홀까지 왔을 때 저의 스코어는 제가 쭉 파로 오다가 아까 버디를 하나 쳐가지고 마이너스 1, 기준 타수보다 한 타를 줄인 마이너스 1로 오고 있었는데 좀 전에 홀에 파4홀에서 6번째 만에 홀아웃을 하면서 2타를 더 친 더블 보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스코어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지금 플러스 1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를 더해서 저는 지금 플러스 1 스코어 1 오버 파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7번 홀 전반에 이제 3홀 정도가 남았는데요. 7번 홀에 올라와 있는데 7번 홀 같은 경우는 짧은 파5 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37.9m가 남아 있고요. 공이 떨어질 지점은 우측에 있는 미니맵을 보게 됐을 때 매우 심한 내리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도 약간 앞바람성 훅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홀에는 드라이버를 치게 되면 코스를 안에 공이 떨어지지 못하고 아까 같이 또 페널티 구역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다른 클럽을 친다고 해도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거리가 조금 덜 나가고 정확도가 거리가 적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클럽도 작고 다루기가 쉬운 유틸리티 클럽을 가지고 한번 티샷을 잘라서 조금 더 드라이버보다 잘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클럽은 드라이버에 비해서 티를 조금 더 낮게 꽂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훅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측을 조금 더 보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놓친 샷이 미스샷이 나왔는데요. 이번엔 어떤 형태의 미스샷이 나왔냐면 클럽 페이스가 공보다 너무 밑부분으로 티에 올려놨는데 빠져서 지나가다 보니까 공의 아까는 윗부분을 때린 걸 탑핑성 샷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샷은 약간 클럽 페이스보다 더 밑부분으로 떠서 지나가게 되면서 공이 지나치게 발사각이 높게 형성이 된 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원래 나가는 제가 이 클럽을 가지고 한 200m쯤 보냈어야 되는데 한 160m 정도의 거리밖에 나가질 않았는데 탄도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비거리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샷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더 짧게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리가 다시 세컨샷이 274m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어서 많은 거리를 보낼 수 있는 이 유틸리티 클럽을 가지고 한 번 더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이번에는 좀 정타가 나와서 나가야 될 텐데 거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이번엔 괜찮게 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병수님 페어웨이까지 수행할 차례입니다. 잘 볼이 날아왔고요. 제가 이 클럽을 가지고 한 200에서 210m쯤을 보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내리막이 있었기 때문에 한 220m 이상의 거리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은 거리는 한 50m 정도 거리가 남아 있는데요. 이 거리 같은 경우는 58도 웨지를 가지고 하프 스윙, 컨트롤 스윙을 해도 되고 아까 제가 1번 홀이나 그 3번 홀쯤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피칭 웨지를 가지고 조금 더 굴리는 샷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칭 웨지를 가지고 한번 굴리는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약간 우측을 살짝 보고 한 50m쯤 생각을 하고 하프 스윙 같이 굴리는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굿샷이에요. 정병수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네, 다행히도 티샷이 매우 잘못된 샷을 쳐가지고 짧게 나와서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세컨샷이 다행히 똑같이 유틸리티 클럽으로 정타를 코스 공략을 잘해서 서드샷 어프로치 50m 남은 거리도 제가 예상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근접한 거리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한 1.93m 정도의 네 번째 샷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5이기 때문에 네 번째 샷은 버디 펫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홀에 잃었던 타수를 다시 한타라도 줄일 수 있을지 한번 버디 펫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나가기 귀찮은데 99% 냄새 없이 플룸테크. 네, 광고가 중간에 좀 삽입이 돼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수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이번에 치실 홀은 159m 거리에 파3홀입니다. 뒤에서 부는 바람이라 비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홀 같은 경우는 파5홀이었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 퍼트를 홀컵에 집어넣었죠. 버디 퍼트를 홀컵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기준 타수보다 한타가 적은 버디로 홀아웃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번 홀에서 한타를 줄여서 기준 타수가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0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1 오버였던 스코어가 다시 한타를 줄여서 0, 2분인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장갑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남성들은 왼손에 장갑을 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퍼트 할 때마다 장갑을 벗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적인 부분인데 퍼터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짧은 거리에서 손의 감각에 좀 의존해서 공략을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에 있는 감각을 최대한 느끼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선수들이
이 장갑을 벗고 손을 퍼터 그립을 그대로 잡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선수들 중에는 아예 뭐 드라이버부터 아이언, 우드 이런 어프로치도 장갑을 안 끼고 하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의 뭐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 이제 마지막 전홀인데요. 지금 파3 홀이고요. 거리는 아까 159m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했었고, 바람은 지금 뒤에서 한 클럽 조금 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m면 한 6번 아이언 정도로 저는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뒷바람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7번 아이언을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와우. rough, 정병수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거리적인 측면은 좀 나쁘진 않았었는데 임팩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결국엔 임팩 순간에 이 클럽 페이스가 공의 방향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팩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약간 닫혀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그린을 공략을 하지 못하고 미스샷이 약간 왼쪽으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리는 한 18m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58도 웨지를 가지고 한 18m를 한 15m 정도 떨어뜨려서 한 2, 3m 정도 굴러가는 어프로치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네, 다행히 어프로치 샷이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가서 핀보다 약간 우측에 떨어지긴 했지만 1.5m 컨시드 존 안에 들어가가지고 파3 홀을 바로 홀아웃 할 수가 이번 있었습니다. 홀은 382m 거리에 파4홀입니다. 앞바람이 불어서 비거리가 조금 줄어들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홀에 왔는데요. 마지막 전반 이제 골프 코스는 보통 18홀을 경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 후반 9홀, 9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 9번 홀 파4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382m. 아까 봤었던 그 조금 짧았던 파5홀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꽤 긴 파4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평균 남성 아마추어 분들이 비거리가 한 190에서 200m 정도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드라이버를 한 번 더 쳐야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어려운 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오르막 경사를 가진 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바람이 또 불고 있어가지고 비거리의 손실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홀입니다. 일단 티샷을 더군다나 코스도 매우 좁기 때문에 방향성에 좀 집중을 해서 홀을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병수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양쪽 모두 오비라 위험합니다. 주의하세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웃 오브 바운즈에서 이제 드디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뭐 의도하는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티샷은 스윙 스팟에 나쁘지 않게 맞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클럽 페이스가 임팩 순간에 약간 열려 맞게 되면서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공도 깎여서 우측으로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원래 출발했던 방향보다 이렇게 열려서 가다 보니까 이 좁은 코스에서 우측에 지금 저기 낭떠러지는 경사로 볼이 코스 안에 떨어졌지만 흘러 내려가고만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얀색 말뚝이 있는 아웃 오브 바운드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티샷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 오브 바운드 지역에 갔을 때는 1 페널티, 1 벌타를 먹고 다시 와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티샷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샷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서드 샷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서드 샷은 아웃 오브 바운드가 나지 않도록 한번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Bunker. 정병수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네, 다행히 아웃 오브 바운드 지역에 가진 않았지만 코스를 맞는 사람이 딱 의도했던 대로 왼쪽 편에 있는, 오른쪽은 낭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왼쪽 편을 많이 공략을 할 것 같은데, 왼쪽 편에 있는 아까의 첫 스톨에 제가 들어갔었던 벙커 구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벙커 쪽에 왔을 때 이제 페어웨이 벙커 샷을 앞두고 있는데, 거리는 155m에 뭐 높이가 한 9m 정도 높기 때문에 한 165m, 그 다음에 앞바람까지 불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75m, 80m 정도에 되는 샷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4에서 제가 아까 OB가 났기 때문에, 아웃 오브 바운드가 났기 때문에 4번 아이언을 가지고 조금 컨트롤 해가지고 그린에 올릴 수 있도록 네 번째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실제로 코스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이제 벙커 모래 위에 공이 올려져 있을 때는 클럽 헤드를 모래에 닿게 되면 벌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의 라이를 개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구역에서도 벌타를 받게 되는데, 이 공을 쳤을 때, 연습 스윙을 했을 때 이쪽에 있는 부분에 모래를 건드린다든가, 백스윙을 시작하면서 벙커에 있는 모래를 건드린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1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뮬레이터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도 클럽 헤드가 벙커에 닿지 않도록 백스윙을 갈 때라든지 클럽에 내려놨을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제가 벙커가 여기가 다 모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벙커 위에 클럽을 대고 서 있는 경우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모래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빈스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아웃이에요. Rough. 정병수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네, 이번에도 4번 아이언을 좀 컨트롤해서 치려고 했는데 공이 생각보다 조금 얕게 들어가가지고 안타깝게도 원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러프 지역에서 저는 5번째 기준 타수보다 한 타를 넘은 보기에 해당하는 샷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들어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잘 붙여서 6번 만에 홀아웃하는 더블 보기로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m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거리는 58도 외지를 가지고 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몸통을 이용해서 그대로 릴리스하는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그렇게 했을 경우 한 25m 정도로 저는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보고 치는데, 생각보다 조금 회전을 많이, 그리고 조금 강하게 임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상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병수님 퍼팅할 길게 차례입니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왼쪽으로 반컵 정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리가 한 2m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6번째 샷 더블 보기 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스코어를 거의 다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버디 보여드렸고 파, 그 다음에 보기, 그리고 더블 보기도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더블 보기 퍼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2m 거리지만 혹시라도 이게 안 들어가서 컨시드 존에 들어가서 다음 퍼스로 컨시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파4홀에서 제가 7번째 만에 홀아웃을 한 거기 때문에 트리플 보기
스코어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3이 되는. 혹시라도 그 다음 퍼도 또 빠져서 제가 다시 한번 퍼트를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홀에 파4홀의 2배에 관한 8번째 만에 홀아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블파를 기록을 하게 되겠죠. Ready. 네, 더블 보기 펫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uble bogey. 조금 우측으로 해서 빼서 트리플 보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들어가 버렸네요. 아무튼 Oh, why don't you take me to the moon? Fly with you. 일단 9홀 플레이가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 경기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